네, 수원 8달살 토막 시신 사건. 예, 어제 낮에 일부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또 밤에 용의자까지 잡혔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11시 20분쯤에 이제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감목들과 잡초 덤불 사이에서 살점이 든 비밀 봉지가 4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시신 일부가 이 피가 흥건하거나 인체 조직이 묻어 있지 않은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쨌든 상당히 칼에 친숙한 직업을 갖고 있거나 평상시에도 칼을 이제 많이 사용한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저 지역 자체가 최근에 그야말로 끔찍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도 범죄에 대한 공포감 그것은 훨씬 높다 뭐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 또 어쨌든 수법의 어떤 극악무도한 비인간성, 즉 오원춘 같은 경우는 거의 360조각이 날 정도로 사체 훼손을 했고요. 이번 사항도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정적인 장기가 결국은 어쨌든 적출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끔찍한 범죄에 대한 공포와 오원춘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의자가 시신을 상당히 심각하게 훼손을 시키고 여기저기에다가 버렸습니다. 그 심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사체를 훼손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용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드는 심리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것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부피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게도 줄이지만 부피도 작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혈액 등을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말이죠. 이렇게 없애는 이런 일을 하고요. 또 부피를 적게 해야 운반할 때 발각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러한에서 일반적으로 사체를 훼손하는 범죄자들이 끔찍한 가학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제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사체 훼손한 사람들을 면담을 해보면 사실은 1km 움직이기도 사실은 심적인 압박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상당한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특정 부위가 지금 팔달산에서 발견된 그 장소와 평상시의 어떤 행동 반경, 거주지 자체가 1km 그 안에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멀리 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압박감 때문에 사실 주변에다가 사체를 버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발견되지 않은 그 사체 부위는 글쎄요. 다른 곳에 또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서 일부 사체가 발견되기도 하고 인천에서도 발견됐는데 이것이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또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저거를 이렇게 아무데나 던져버렸을까요? 좀 잘 숨겨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은폐를 하기 위해서 매장을 이제 시키는 이런 형태가 있고요. 그러지 않은 차원에서는 움직이면서 예를 들면 자동차로 가면서 이렇게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글쎄 자기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만큼 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내가 발각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범죄자의 유형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릅니다. 어떤 특정적인 목적이 있는 범죄 유형자는 오히려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나의 어쨌든 현시적인 과시욕 이렇게 있는 범죄 유형자도 있는 반면 또 어떤 범죄 유형자는 상당히 그러기에는 일단은 이제 부담스럽고 이 정도의 숨김이 있는 장소와 수풀이 있다고 한다면 못 찾겠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강현재 변호사님. 방청객으로 오셨나요? 아닙니다. 자, 오원춘 사건이랑 비슷한 곳에서 여성분들은 특히 돌아다니는 게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요. 일단은 살인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사람의 아무리 죽은 시체라고 해도 사람의 시체를 저렇게 잔인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사람이라면 제2, 제3의 사람도 얼마든지 죽이고 또 살을 저렇게 도륙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어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 인근 주민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고요. 우리 이 경기도 수도권 일대가 사실 한 최근 10년 사이에 이 가용되는 땅도 굉장히 넓어지고 거기에 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치안이나 어떤 보안의 인력이 충분히 배치가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또 주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시체가 워낙
그 잘잘하게 이렇게 막 도륙이 돼서 발견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전혀 특정이 될 수 없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춘기를 지난 여성 A형 정도뿐이었어요. 그런 여성은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많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정말 시민의 이 용기 있고 현명한 제보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 빠른 순간에 잡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시신을 아무리 잔인하게 훼손을 해도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지르면 이것은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잡힌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이렇게 용의자가 빨리 검거가 되지 않고 시신이 훼손됐기 때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계속 수사가 진척이 없이 그리고 심지어 미궁속으로 빠지게 됐을 때는 이런 범죄를 모방한 제2, 제3의 범죄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서 자신의 살인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용의자가 잡힌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이죠. 그렇죠. 그 모방 범죄뿐만이 아니고 그 연쇄살인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저 사람이 연쇄살인을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그 수사의 또 하나 그 중요한 점 자체가 네 가지의 그 검은 봉지 속에 있는 소위 살점과 지금 그 신체 일부가 동일 일인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판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일 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제 2인 이상의 적어도 피해자가 이미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제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경기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각 그 지방 그 청별로 경찰서 인원 대비 이제 그 인구수를 대비한 그와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경기도가 경찰 인원수가 제일 이제 적고, 다만 또 경기도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새로운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입의 증가도 제일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치안에서 상당히 열악한 점이 많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은 맞습니다. 자, 처음에는 장기 밀매 가능성, 그리고 뭐 소문도 되게 흉흉하게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 밀매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장기 밀매가 또 실체가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도시 계단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죠. 장기 밀매하고 장기 밀매 끝나면은 뭐 인육을 매매한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그럼 실체가 밝혀진 건 바가 없고 설사 만약 이번 범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후 처리를 저렇게 하진 않겠죠. 정말 인육 매매가 맞았다면. 근데 이거는 사실 이런 루머 도시 계담이 자꾸 떠도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런 공포의 마지막 종착역은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 쪽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원춘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 사건 때도 그렇고 어쨌든 용의자가 조선족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면 그 조선족 혐오 상황은 더 커질 것 같고 또 확인되지 않은 뭐 중국인들이 인육을 즐겨 먹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한국 사람 죽여서 중국에 판다 이런 것들도 다 어떤 그런 공포를 부추기는 건 행위라고 보는데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게 지금 외국인 범죄자 증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것대로 또 우리 정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과 공포를 맞서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에 억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대입을 하다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쭉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괴담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장기 밀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밀매는 고기로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식용으로 판매되는 걸 텐데 저런 개인적인 집에서 사람을 죽여서 개인적으로 장기를 추출을 해가지고 판다는 거는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이식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장기 밀매를 한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추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장기 밀매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그야말로 잡아서 살해하는 이런 형태로 범죄가 생기기보다는 주로 그 사기 사건 형태로 많이 생기는데요. 즉 돈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장기를 팔겠다라고 이제 의뢰를 하게 되면 이 사기 그 일당이 그러면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야 되니까 검사비 200만 원, 300만 원을 보내라.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2차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사실 사라지는 뭐 이런 형태가 주로 사기 사건으로 많이 빈발하고요. 다만 이와 같은 장기 밀매 브로커들에 의한 횡행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 장기 필요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브로커들이 사실은 공개적인 것을 꺼리고 예를 들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장기의 그 대기 시간이 한 1년 정도였는데요. 최근에는 그 3년 6개월까지 그 늘어났고요. 예를 들면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바로 그 췌장 같은 경우는 1,045일 이상이 이제 걸린다. 그래서 결국 장기와 관련돼서는 이 장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공평히 하고 적정히 하는 이와 같은 체계 투명화된 이런 시스템도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의 상품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로 적출을 하고 바로 이식할 수 있는 특별한 의학적 식견뿐만이 아니고 특별한 시설도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반 상태에서 장기를 그렇게 적출하고 이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과연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연빛나 앵커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텔에서 검거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용의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불안에 떨었던 네티즌들.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함께 보겠습니다. 제2의 피해자가 또 나올 뻔했는데 빠른 검거 참 잘했다면서 경찰의 수사력을 칭찬하는 댓글도 있었고요. 주변 주민들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이제는 맘 놓고 주무시겠네요. 앞으로는 끔찍한 살인 절대 없어야 합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용의자 중국 동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년 전 오원춘 사건을 떠올린 분들 많을 겁니다. 이어서 댓글 보겠습니다. 네, 오원춘 사건 때처럼 또 중국 동포라니 인육 캡슐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면서 끔찍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만약 용의자가 범인으로 밝혀진다면 사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촌철살인이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제 네티즌들은 오웬춘 사건하고 비슷해서 공포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중국 동포라는 거, 용의자. 뭐 오원춘도 중국 동포고 범인이죠. 이번에 용의자가 중국 동포. 또 발생 장소가 수원시 팔달산 근처라는 것. 또 범행 수법이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했다는 점인데요. 자, 거리상으로도 한번 볼까요? 장기 없는 토막이 시신이 발견된 곳, 그리고 검은색 비닐봉지 4개가 발견된 곳, 이렇게 한 1km에서 1.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도 봉지를 한 5봉지, 6봉지 준비를 하고 갔다가 하나를 버리고 급한 있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고 하니까 두려움에 그냥 훅 버리고 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웬춘 사건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연관을 짓는데 어떤가요? 강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상당히 공통점이 많죠. 용의자의 뭐 국적이라든지 그 범행 장소, 그리고 시신을 훼손한 방식이 너무나 똑같아서 사실 거의 오원춘 사건을 모방한 거 아닌가. 물론 살인 자체는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 했겠지만 이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오원춘이 사용한 그 시신 훼손 방식을 그대로 똑같이 한 것 같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가 공포에 떠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장기 미매나 인육 캡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장기 매매가 중국에서 횡행하고 있고 또 인육 캡슐이라는 걸 판 것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국민이 중국에 여행 갔다가 갑자기 납치가 돼서 시신과 장기가 다 훼손돼서 발견된 그런 사건도 있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장기 매매나 인육 캡슐 사건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이분이 중국 동포잖아요. 그래서 물론 살해의 동기라든지 시신을 이렇게 훼손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오원춘 사건과의 유사점 때문에도 지금 계속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근거 있는 공포인 거죠. 자, 아까 이동영 작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또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 이런 것도 좀 우려는 될 상황인데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런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표 원장님? 글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연 저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는 정말 이런 식의 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잔인해도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런 그렇죠. 유전자나 성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렇게 외국에서 저렇게 장기를 그야말로 손으로까지 접촉을 하면서 했던 사람의 어떤 임상 보고서에 대한 면담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에 의하면 뭐냐면 상대방을 그야말로 완전하게 통제를 하고 싶은 그와 같은 욕구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겉모습이 아니고 장기까지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통제와 조정 심리가 지나친 그와 같은 심정 상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자, 사건의 추이는 이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았으니까 수사 결과 또 오늘 뭐 기자회견도 예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 좀 보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